1번 2020년도 판례 바라는 사람을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겠다는 건 법령상 이게 기준이죠. 의무 없는 일을 하겠다를 의미한다.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기열될 뿐이므로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더라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나름의 그런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이때는 그러면 함부로 시키면 직권남용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무 담당자는 그에 맞게 자기의 권한과 역할을 행사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위반하게 해가지고 간섭한 거잖아요. 영향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이 되겠다 이거죠. 의무 없는 일을 하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런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 다 직권남용죄 공부할 때 다 공부했었을 것이고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20년도 판례 뭐가 엄청 많네요. 국가공무원법 위반 저기 높으신 분이 공직선거법 위반 강요 위증 대충 이렇게 혐의 사실을 보면은 이렇게 나올 국고 등 손실 국고 등을 손실했다는 거죠. 직권남용은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속한다고 해석이 되고 이렇게 판사가 판단할 수 있으면 당연히 저게 한다는 거죠. 사문서 위조랑 똑같죠. 모든 법의 논리가 모든 강론의 형법죄들이 다 형법뿐만 아니라 민법, 상법 모든 법들이 다 같은 궤를 같이 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그냥 여기서 조금 달리 표현하고 형법에서는 형사법의 내용들을 조금 달리 표현하고 상법으로 가면 회사 제도에 대해서 조금 달리 표현하고 민법으로 가면 채권 물권에서 조금 달리 표현하고 그냥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냥 일반적 직무관에 포함된다. 직무행위가 필요한 상대적인지 종합하여 판단해야죠. 당연한 얘기들 하는 거고 그렇구나 하고 그러한 이유만으로 할 수는 없다.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의무 없는 일을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런 것도 객관식 지문으로 얼마든지 바꿔서 낼 수 있죠.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별도로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고 직권 남용한 건 남용한 거고 그와는 별도로 여기는 not only but also B가 아니죠. A뿐만 아니라 B도가 아니고 A는 A대로 B는 B대로 서로 따로 국밥입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직권 남용 행위가 경우 일반 사인인 경우에는 따라할 의무가 없죠. 민원인한테 일반 사인이라는 거는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국민한테 저기 하나요? 그럴 수가 없겠죠. 해당할 수 있다. 공무원이 직권이 존재하는 범죄이고 직권은 국가의 권역장에 박탈되는 것이므로 퇴임 및 대외적으로도 공표된다. 그래서 퇴임하고 나서는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관여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인데 퇴임한 이후에도 만약에 실질적인 여기 나왔죠 아까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책임을 질 수 있겠죠. 이거를 반대 저기 한 거죠. 구체적인 협박의 내용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항상 나와야 되고 상대방이 반드시 그거를 저기 해야만 하는 건 느껴야만 협박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의미 없는 일을 하게 범죄이다. 협박이라는 거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 상대방의 자유를 겁탈하는 것. 기본적으로 형법의 모든 죄가 상대방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죠. 폭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때리는 거죠. 때리면 아프잖아요. 아픈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살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의 생명을 뺏는 거고. 횡령, 배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할 지위에 있는 자가 남의 재산을 보관 관리할 신인 관계가 있는 자가 멋대로 처분하고 하는 것들 다 같은 궤를 같이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민법, 형법, 행정법 이런 모든 법들이 다 결국은 헌법
10조였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국가라는 게 존재하고 제도라는 게 존재하고 이런 법률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죠.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상호에게 비춰보면 네,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와 있네요. 네, 이렇게 자주자주 눈에 발라두고 답안지에다가 관련 내용이 나오면 기억나는 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런 걸 뭐 외워서 적을 것들은 아니고요. 공무원인 행위자가 제게 요구한 경우에 인정할 수 없다면 될 수는 있어도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은 이때는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겠다. 예. 그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는 성립하기 어렵겠다. 다만 그 이제 이익의 제공 등을 요구했으니까 뇌물 요구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처벌해야겠죠. 뭐 그런 내용이 봅니다. 저기 이제 어디 또 저기 높으신 공무원께서 또 뭔 잘못을 했었나 봐요. 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23번 위증과 증거인멸 옳지 않은 거. 증언 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가지고 네, 증언 거부권을 고지해줘야죠. 그건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 그러면은 위증죄 성립 안 하겠죠? 네,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고 반대로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본인이 충분히 이런 그 증언을 안 해도 된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고 뭐 경험상 알 수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때는 본인이 막 그 저기 블라블라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은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맞는 내용이고 위증은 뭐 좀 객관식에서는 뭐 중요한 파트죠. 2차에서 나올 수 있고 민사소송 자체에서 증인을 출석하여 선서한 피고인이 증언 거부권이 있는데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네. 고지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성립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 증거 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는 적극적인 증거 위조를 말한다. 예, 성립 여부에 여기서는 이논점은 아니네. 형 또는 징계에 경중에 관계 있는 그것이 관계 있는 거에 대해서 한 것도 다 저기 그리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 간접적, 예, 경중에 관계 있는 네. 영향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 모두 다 네, 다 포함된다는 거 맞는 내용이고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 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더라도 없는 경우에 없다면은 이거 접속사 바뀌었죠. 끝을머리를 바꾸려면 그 연결어 접속사 논리적 구조상 중간도 한번 바꿔야겠죠. 끝을 틀린 걸로 바꾸려면 허위가 없다면은 이렇게 주장을 뒷받침하게 하는 경우라도 증거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여기 않는다라고 이걸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중간 접속사도 바꿨습니다. 그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 이를테면 은행에다가 돈을 넣다 뺐다 그래가지고 변제를 한 것처럼 그렇게 했던 사연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돈을 넣다 뺐다 계좌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남긴 다음에 그거를 재판부에다 제출하면 판사가 봤을 때는 이거 돈 갚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감히 법원에다가 그렇게 가라로 그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그 변제를 한 것처럼 은행의 계좌이체 기록을 그렇게 만들어서 내면 그거 증거 위조 아니야? 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증거 위조 아니라고 했던 판례죠. 왜냐면 돈을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계좌이체 기록에 넣었다 뺐다 이렇게 그 입금됐던 기록이 남아있는 것들은 뭐 입금한 거 맞잖아요. 입금했으니까 그 은행 그 내역에 입금됐다고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그 허위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재판부에다가 제출해가지고 재판부에서 이거 변제한 게 맞는데 은행 증거들 다 들어왔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게끔 잘못한 거는 맞는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그거를 뭐 다른 걸로 벌로 처벌하는 거는 그건 변론으로 하고 증거 위조는 아니라 이거죠. 은행에 입금했던 건 사실이니까 은행에 입금하지도 않았는데 입금되어 있다고 그 날짜로 돈이 찍혀 있으면 그거는 저기겠지만 그 날짜에 돈을 입금한 게 맞거든요. 다만 다시 현금으로 바로 뺀 다음에 다시 또 입금해가지고 입금 변제한 것처럼 기록을 남기고 또 저기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였는데 어쨌든 입금한 건 맞지 않냐. 입금했으니까 입금했다고 한 건데 그게 왜 허위야 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이거 판례 처음에 증거 위조 접했을 때 아니 이게 뭐 어떻게 왜 이게 증거 위조가 아니야 라고 황당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은행에 입금한 건 맞으니까 그쵸. 그게 재판에서 이제 유불리하게 쓰이게끔 그렇게 한 걸 잘못이기는 한데 뺑기를 부린 거죠. 그런 이제 잔머리를 굴린 건 나쁜 짓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증거 위조로 처벌할 수는 없겠다. 왜냐면 입금한 건 사실이니까. 바로 뺐을지언정 어쨌든 간에 입금한 건 맞으니까 입금이 찍혀 있는 거잖아요. 계좌이체를 한 건 맞으니까. 그래서 입금한 걸